네, 변호사님. 네네. 오늘은 좀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한 5년 정도 지나서 이제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건물주가 갱신기간 끝났다. 네. 뭐 나가거나 뭐 있을 거면 월세를 20% 올려가지고 재계약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게 맞는 건가요? 이제는 일반인들도 상식이 많아서 네. 딱 봐도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그 우리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그 개정이 돼서 네네. 계약 기간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바뀌었거든요. 아, 예전에 5년이었는데 지금 10년이라. 네. 이런 주장은 안 맞는 거죠. 그죠. 10년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제 많은 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한 가지 좀 걸리고 의문스러운 점이 계약을 할 당시에는 5년이었고 나중에 1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계약할 때는 5년이었으니까 뭐 5년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긴다면 이거는 맞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처음 법이 바뀌었을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법에 보면 네. 최초 계약이 그 개정 이후에 된 것뿐만 아니라 네. 갱신된 것도 개정 이후에 되면 기존 계약도 10년으로 연장되는 부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법이 바뀌는 도중에 계약 기간이 걸려 있었다 하더라도 네. 갱신 시점에는 이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10년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런 또 네.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부칙 같은 게 또 있었군요. 그러면 건물수가 아까 월세 뭐 20% 올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뭐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이것도 일반 상식선에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신규 계약이면 이제 새롭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자유인데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는 5%. 5%. 5%까지만 올릴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뭐 건물주 입장으로에서는 네. 그동안 뭐 5%씩 계속 인상을 했다면 뭐 그게 맞는데 내가 그동안 월세를 한 번도 안 올리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뭐 지금의 시세에 맞추겠다 이러면서 뭐 20% 인상한다 뭐 이렇게 우기면 그게 뭐 타당해지는 건가요? 실무에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년 5%씩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네. 지금까지 5년, 7년 안 올렸으니까 한 번에 다 올리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안 올렸으니까 지금 시세에 맞추는 게 공평해 보이지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규정을 둔 거라 설령 임대인이 그동안에 월세를 안 올렸다 해도 네. 예, 이게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라 네.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는 없어요. 네. 지금까지 안 올렸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렇게 한 번에 올릴 수는 올릴 수는 없다. 5%를 지켜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 또 건물들 이렇게 보면 리모델링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한다고 뭐 다른 층에 있는 임차인들 다 나가라고 해서 다 나갔고 뭐 나만 남았다 이러면 뭐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압박감이 있고 이럴 것 같은데 뭐 나만 남았다고 뭐 나가달라 이러면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 5층짜리 상가를 치면 네. 이제 건물주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 하면은 처음에 만나거든요. 만나서 이제 이사비 명목으로 합의를 봐요. 근데 사람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5층 중에 그 이사 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차피 장사 안 되니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은 이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협의를 하거든요. 근데 예컨대 5층 중에 4층이 다 나갔다. 그리고 내가 1층에 있는데 1층만 남았다 하면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협상이라는 게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층 임차인이 나갔다고 해서 나가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면 뭐 나중에 뭐 5년 전에 계약할 당시에 뭐 건물주가 뭐 공인중개사 통해서 나중에 리모델링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넌지시 얘기를 했다는 뭐 사실이 만약에 있다면 뭐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계약할 때 명확하게 약속을 했으면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들어올 때 본인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쯤, 그리고 그때는 나갈 때 이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어떤 금액을 협상하지 않는다라든지, 그리고 그 재건축이나 리모델을 하는 이유, 그런 것들이 분명한 특약으로 있으면은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막연하게 뭐 나중에 할 수도 있다라든지
언젠간 할 수 있다라는 점. 어, 그리고 뭐 대충 한 5년쯤 되면은 이제 개발될 거라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로는 네. 이게 이제 특약으로 해석하기 어려워요. 아, 그렇게는 이제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정확한 뭐 사유랑 기간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완벽히 특정을 좀 해줘야 특정을 해야 돼요. 아 그래야 좀 나갈 이유가 타당해진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예. 되나요? 이거 아마 상가 계약하신 분들이 보시면 진짜 유익할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혹시나 뭐 임대인이 바뀐다 이렇게 해서 오는 영향은 있나요? 보통 이제 그 나가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협상하다 본인들이 안 되면은 네. 원래 이제 본인들이 다 내보내고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안 나가니까 네. 개발을 취소하고 파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네.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 근데 주택도 그렇지만 상가도 내가 월세를 잘 내고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면 네.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갈 이유가 없고요. 그게 이제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해서 나갈 필요는 없어요. 뭐 임차인이 월세만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면 임대인이 바뀌는 거는 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아, 네. 그러면 뭐 오늘 상가 임대차 계약 하신 분들이 들으면 정말 유익한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처럼 또 유익하고 알찬 내용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가 상담하거나 소송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빠져 있는 거는 원상복구나 네. 아니면 권리금 이 두 가지 제외하면 다 들어있거든요. 어.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뭐 계약 기간 10년, 그 다음에 월세 5%, 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할 때 나가야 되는지, 임대인 바뀌면 나가야 되는지, 요 네 가지가 네. 보통 이제 상가 분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라 오늘 오늘 내용만 참고해도 기본적인 것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 네, 정말 핵심 압축해서 제대로 네. 들어가 있는 말찬 내용이었습니다.